부득이하게 또 교수생이 있어서 두 개만 나갈 거고 숙제가 잔뜩 나가니까 다음 주에는 렉처 25까지 나갈 거, 25부터 나갈 거니까요. 24 전까지, 25 전까지 해서 79페이지까지 모두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워크북도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여유 있어 하는 것 같아서 워크북 숙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71페이지에 있는 왜 79페이지요? 19페이지까지 숙제라고. 71페이지에 있는 렉처 23. 이거는 예각을 주어졌을 때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저번 시간에 삼각비의 정의를 했고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일단 한 각이 여기 왼쪽 아래에 있다고 하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라고 해서 이 A각의 크기가 딱 정해졌을 때 빗변분의 높이의 값도 일정할 것이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값도 일정할 것이다.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값도 일정할 것이다.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의를 배워봤었고요. 그렇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특수각이라고 해서 요 각의 크기가 30도이거나 45도, 60도에 한해서는 이 값을 약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아주 빈번하게 자주 나올 아주 빈번한 각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특수각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각각 암기라고 써야 한다. 물론 나머지 값도 중요해요. 나머지 값도 중요한데 나머지 값, 예를 들어서 28도, 57도 이런 값도 있을 텐데 그럼 사인 27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죠. 이제 기본은 당연히 27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가 27도짜리 직각삼각형. 그리고 자를 맞춰서 이 길이 두 개를 재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27도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구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른 방법을 배워요. 어떤 방법을 배우냐면은 4분의 1짜리 원을 일단 그립니다. 중심각이 90도짜리 부채꼴 4분의 1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를 일단 1이라고 놓겠습니다. 1cm, 뭐 1m 상관없습니다. 1이라고 둔 다음에요. 27도라는 각을 이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선분을 기준으로 27도가 되는 것만큼 이렇게 반직선을 하나 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반직선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 부채꼴의 호 부분과 만나는 부분이 생기죠. 여기 그렇죠? 이 반직선이 만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를 찾아서 이 아래쪽 변에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왼쪽 변에도 수선해발을 내려요. 이렇게 수선해발. 그리고 좀 삐딱한데? 네, 뭐 대충 봅시다. 네. 수세발을 내려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끝부터 부채꼴 중심부터 이 끝까지의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요 수선의 발 저리부터 마찬가지 부채꼴 중심까지 이 거리를 잽니다. 두 개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게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할까요? 각각 길이는 실제로 재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사인 27도 같은 것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1입니다. 인정? 네. 네. 그럼 사인 27도라고 하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놓고 봤을 때 높이가 그대로 요 선분 길이분의 요 선분 길이가 될 텐데요. 요쪽 선분의 길이가 1이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 1분의에서 요쪽 선분의 길이 즉 B만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B라는 길이와 같습니다. 사인 27도의 값은. 만약에 코사인 27도 이렇게 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1분의 A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생략하면은 그냥 A의 길이랑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 값이 바로 코사인 값, 요 길이 값이 바로 사인 값.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길이를 한 번만 재면 말이죠. 각도기 되고 길이 한 번만 재면은 사인 값,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탄젠트 72도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한다면요.
이제는 이 밑에 길이분의 이 높이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이게 A분의 B가 나올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길이를 두 번 재야 돼요. 게다가 이건 소수점으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소수분의 소수같이 좀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길이를 재는데요. 요 아래쪽에 있는 선분 이 끝에서 수직이 되도록 선 하나 더 올려봐요. 수선을 하나 더 이렇게 그립니다. 수선을 그려서 이 수선이 아까 그랬던 빨간색 반직선만 만나는 곳이 있죠? 여기까지 이 거리를 재요. 이 거리를 내가 만약에 C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탄젠트 27도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분의 B라고도 볼 수 있지만 1분의 C라고도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큰 직각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는 밑변이 1, 높이가 C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C라는 길이 하나만 재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번만 길이를 재서 충분히 이 세 개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특수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 나올 때는 각도 위도 써야 되고요. 자도 쓰고 컴파스도 쓰고 이것도 써야겠지만 어쨌든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4분의 1짜리 원을 그려서 다음과 같이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용하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쫓아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인 값은 일종의 높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높이. 그쵸? 사인 값은 B라는 이 길이. 높이. 코사인 값은 밑변이 되는 거고 탄젠트 값은 바깥쪽에 있는 높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인은 안쪽 삼각형 높이고 탄젠트는 바깥쪽 삼각형 높이기 때문에 사인보다는 탄젠트가 더 커요. 일반적으로는 사인 x 코스 탄젠트 x 하면요 x가 예각이라는 말이 물론 있겠지만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 사인과 탄젠트를 비교하면요 사인 값보다는 탄젠트가 더 커요. 왜냐면은 사인은 안쪽에 있는 삼각형 높이, 탄젠트는 바깥쪽 높이이기 때문에 사인보다는 탄젠트가 더 큽니다. 그럼 이게 0도에서 90도 이 사이일 때는 뭐 이렇게 도형을 그리겠지만 정확하게 0도, 정확하게 90도일 때에도 사인, 탄젠트, 코사인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이게 일단 중학교 범위에서는 조금 이게 좀 아리송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삼각비를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한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각은 둘 다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야 돼. 즉 0도도 될 수 없고 90도도 될 수 없는 상황이긴 해 사실은. 근데 아니 사인 0도를 어떻게 구해요? 0도짜리 삼각형 어떻게 그래요? 사인 90도? 90도짜리 삼각형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간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예상하고 외우던가 아니면은 그냥 외우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좀 다르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거 배우면 이제 확실해지는데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직각삼각형에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영도라는 것을 일단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도를 어떻게 관찰할 거냐면은 각을 조금씩 줄여보는 걸로 관찰할 거야.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4분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영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각이 이만하던 각이 조금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각이 점점점 줄어듦에 따라 어떻게 바뀔까? 교점의 자리가 어떻게 바뀔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사인 값은 결국 이 교점에서부터 수선을 받아들였을 때 이 높이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인 값은 높이에 해당합니다. B라는 길이, 이 길이 높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 좀 한 60도쯤 되나 50도쯤? 길이가 꽤 있는데요 각도가 점점 작아질수록 이 높이가 점점점 짧아지는 게 느껴지지.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사인 0도 하면은 이 빨간색 반이선이 거의 붙다시피 할 때, 사실 붙는 거지만 붙다시피 하다 보면은 높이는 거의 제로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사인 0도는 0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사실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좀 깨야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그 정의 내리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내용으로 정의 내리는 게 좀 확실하긴 하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추론해서 이제 외우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코사인 정도는 어떨까? 코사인 같은 경우는요, 이 밑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값은 A랑, 즉 이 밑변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밑변의 길이가 처음에 요만하다가 점점점 여기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반지름 1을 넘어가지는 않겠죠. 이 직선이, 빨간 직선이 이 아래쪽 직선과 딱 닿는다 하더라도 이 길이는 딱 1까지밖에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영도는 1이라고 할 겁니다. 탄젠트 영도는 뭔데? 라고 한다면요, 탄젠트는 바깥쪽 삼각형의 높이였죠. 그렇죠? 바깥쪽 삼각형의 높이인데요, 이게 뭐 바깥쪽 이 정도 길이가 되겠네. 이 정도 길이가 마찬가지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좀 짧아져요. 빨간색 직선이 0도에 가까워질수록 삼각형이 약한 모양이라서 높이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영도도 0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반대로 각이 커져서 90도에 가까워진다, 90도가 돼버린다 라고 한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할까? 90도가 된다면 거꾸로 이제 이 반지선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상상하면 되겠네. 커지는 걸 상상해서 거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이 빨간색 반지선이 어떻게 되는 모습? 이렇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겁니다. 거의 이제 이 수직선과 거의 닿을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사인 값은 아까 이게 뭐라 했죠? 높이라고 했잖아요. 높이, 그쵸? 사인 값은 높이기 때문에 높이 값은 거의 1에 근접해질 거예요. 그쵸? 점점 높이가 높아지다가 아무리 높아도 어쨌든 이 반지름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1까지밖에 못 커져라고 해서 사인 90도는 1. 코사인 90도, 코사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밑변의 길이였죠. 밑변의 길이가 이만한 길이가 점점 짧아지다가 거의 붙어버리면은 밑변이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0. 90도인데 60도가 컸니? 90도가. 탄젠트 90도.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탄젠트는 바깥쪽 선분이라고 써요. 그쵸? 여기서 바깥쪽인 이렇게 선분을 그려서 이 빨간색 선분과 만나는 걸 찾다 보면은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둘이 안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즉 없다예요.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추론? 그냥 상상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6개의 값을 추가로 해서 앞서 외웠던 30도, 45도, 60도에다가 지금 방금 이 두 개를 추가해서 0도와 90도까지 추가해서 총 5개의 값, 삼각비의 값 3가지 종류, 총 15개의 값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표를 하나 더 해줄게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해서 3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의 값이 각각 얼마다 다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빗변 높이, 밑변 그려가지고 길이 구해가지고 쓰면 되겠지만 요 5개의 각만큼은 특수각에 해당하는 거라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외적인 각은 아까 같이 4분의 1짜리 원을 그려서 뭐 59도라고 하면은 59도에 선상을 그려서 이 길이 작고 이 길이 작고 바깥 길이 작고 해서 그 길이를 읽어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 15개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참 외우기 쉬운데요. 내가 어디 봤어. 이렇게 하더라고. 얘는 루트 4분의 0, 얘는 루트 4분의 1, 얘는 루트 4분의 2, 얘는 루트 4분의 3, 얘는 루트 4분의 4예요. 공교롭게도 값이 이렇게 나와요. 코사인 값은 반대로 얘는 루트 4분의 4, 루트 4분의 3, 루트 4분의 2, 루트 4분의 1, 루트 4분의 0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면요, 이게 0에 해당하겠죠? 이거는 2분의 1이고, 이건 2분의 루트 2, 이건 2분의 루트 3, 이건 1입니다. 반대로 요거는 1, 요거는 2분의 루트 3, 요건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이고요. 어쩌면 참 외우기 참 간편하게 됐어요. 우연찮게도, 공교롭게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탄젠트 값은 뭐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탄젠트가 사실은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똑같은 거라서요. 밑에 있는 두 번째 줄 분의 첫 번째 줄 하면 돼요. 1분의 0 하면 0. 얘분의 얘 하면 루트 3분의 1. 2분의 가 약분되는 거야. 분모 문제 똑같네? 1. 이것도 루트 3. 요거는 0분의 2니까 0분의 1 분모 없잖아. 그렇지? 없다. 이런 식으로. 총 15개의 값을 표로 하나 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암기를 하고 지금 당장 암기 못한다면 뭐 나중에라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던가요? 난 누굴 보고 수업해야 되는 거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렉처 23 내용이 끝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39도에 해당하는 그 4분의 1짜리 원, 4분원을 그려놓고 나서 눈금 값을 주고 나서 사인 39도, 코사인 39도 구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좀 이따 채점을 맡으면 되겠죠. 마지막 내용. 여기까지가 그 시험범위 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A조, B조 나눠가지고 선행을 먼저 한 학생들이 여기까지 했단 말이지. 렉처 24까지. 24까지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A조, B조 합쳐가지고 통합으로 25단원부터 지나갈 수 있어요. 삼각비 24단원, 삼각비의 표보기. 1학기 때 제곱근 표보기라는 걸 하거든. 이 제곱근 표보기에서는 그 뭐 루트 1.34와 같이 1.3은 왼쪽 줄에서 찾고 소수 둘째 자리인 4는 오른쪽 위에서 찾아서 둘이 교차하는 곳을 읽으면 이 값이 바로 루트 1.34에 해당하는 수야. 이렇게 해서 제곱근 표 찾는 거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삼각비의 표입니다. 이건 좀 간단해요. 각도는 0도부터 90도까지 쭉 있고 위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값을 읽으면 됩니다. 바로. 읽을 것도 없고 읽는 것도 요령도 필요 없고 난이도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오른쪽 삼각비의 표를 이용해서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 그냥 보고 읽어서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적는 거고 나중에 뭐 더하기 빼기 나오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뭐 그런 것만 좀 계산만 조심하면은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할 게 없으므로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사인 27도 같은 거 구하고 싶다면은 왼쪽에서 27도를 찾고 위쪽에서는 사인을 찾아가지고 둘이 교차하는 곳을 읽으면은 사인 27도가 예를 들어서 0.4540 뭐 이런 식의 값을 읽으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간단한 개념,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고 틀린 거 검사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79페이지까지 풀어서 다음 주에 딱 수업을 할 때 여기까지 다 풀어져 있고 채점도 다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